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공성치로 이용해 러시아를 패배시킨다는 구상은 헛꿈이니 이제 현실로 돌아가 제정신을 차리자는 지적을 미국의 주류 미디어가 제기했습니다. 이제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패배에 관한 매지컬 띵킹을 멈출 때라고 했습니다. wishful thinking, 희망사항이 아니라 매지컬 띵킹, 마법 같은 되도 않는 생각이라고 표현한 게 아주 솔직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역전시키려 서방이 기울인 최선의 노력을 푸틴이 견뎌냈으며 그의 권력은 확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봉쇄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 신문은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이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푸틴의 자신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키예프에 협상력을 줄 수 있는 돌파구를 얻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중동의 소동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초당파적 지지는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친푸틴 성향은 물론이고 의회의 양극화와 기능장애로 인해 뒤집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했습니다. 최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소모전에서 지고 있다는 징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엉망이 되지는 않았고 역설적으로 푸틴의 권력 장악은 지난 6월 예프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실패 이후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여전히 확고하며 푸틴에 대한 엘리트 지지도 깨지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나마 러시아를 인색하게 평가한 것인데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18.5%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방침은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인상폭이 커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물가 인상폭의 2.5배나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최저임금은 19,232루블로 근로자 생활 수준보다 14%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당국은 그 차이를 30%까지 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아체슬라프 볼로진 두마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48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또 노령연금 지급액도 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물가도 낮고 연료, 전기가 저렴하고 세금도 소득세 15% 정도가 전부입니다. 세금 명목으로 뜯어가면서 연금을 더 걷고 지급 연령을 늦추는 서방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망한다,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등의 얘기들은 그야말로 성립될 수 없는 매지컬 띵킹입니다. 이런 러시아에 대해 멸공을 외치는 사람들은 괴이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프포스트는 황당한 거짓 정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하루 동안 1330명이 전사해 총 전사자 수가 31만 5620명, 전차가 11대 파괴돼 누적 전과 5388대, 야포를 36문 상실해 누적 전과 7683문 등등입니다. 키이프 포스트에 따르면 매일같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섬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스콧 리터는 어느 날 키예프에 러시아 3세기가 걸릴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이 짓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이프 포스트는 헤드라인으로 벨라루시의 반체제 인사 지하노프스카야를 인터뷰했습니다. 지하노프스카야는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없이는 자유로운 벨라루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노프스카야는 서방의 꼭두각시로 관심의 굶주린 리버럴 반체제 인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